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송영입니다. 자, 27회, 28회 기출문제를 이어서 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지적 파트 부분 12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27회하고 28회를 보고 문제를 풀고 느끼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9회와 30회를 풀면 지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교재의 문제를 풀 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거나, 그죠? 그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어떠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개인의 어떠한 의견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개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떠한 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문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철저하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서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믿고 잘 따라 하시면 최소한 10개 이상, 12개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백선에서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만 별도로 또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출문제 반복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쭉 나왔습니다. 자, 12문제 중에 지적도의 축척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서고 설치 기준. 사실은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죠. 서고의 설치 기준 정도가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유형의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12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게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 1장 토지의 등록에서는 항상 이렇게 4문제, 최소한 4문제 이상 나오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토지의 등록편을 잘 공부를 해야만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이쪽이 술술술술 풀려요. 아시겠죠? 자, 지적공부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제 화면에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토지동에서는 좀 두 문제가 나왔네요. 소유자 정리와 청산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지적측량에서는 역시 2문제, 매번 시험에 나오는 측량기간, 검사기간,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체 12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 조절은 지적에서 하지 않고 등기에서 한 문항 정도, 많게는 2문제 정도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적에서 철저하게 12개를 다 맞히셔야 돼요. 그럼 무난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지목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지목과 또한 도면에 이렇게 지목과 도면. 지목은 도면에 등록이 되나요? 도면에 등록이 되죠. 목도장이니까. 목도장.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목도장에 등록된다. 자, 그러면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부호로서 연결을 하잖아요. 부호로서 표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 밑에다 뭐를 딱 써요?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를. 얘를 딱 써놓고 답을 찾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차는 뭘까요? 주차장이죠.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든지 주차를 위한 어떠한 독립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장, 공장용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소규모 수로 하면 뭐예요? 국어죠. 원은 유원지. 그죠? 위락,
경마장, 수영장, 그죠? 어린이 놀이터, 낚시터, 유선장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유원지가 되겠죠. 이렇게 딱 써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공은 공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다시 보면 공은 공이 되겠고 목장용지는 목이 될 것이고 하천은 천이고요. 틀렸죠? 여도 틀렸고요. 주차장은 창이고 양어장은 양이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들어가면 안 되죠? 기억 제낄게요. 기억 제끼고요. 니은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 제끼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디귿과 여기 리을만 확인하면 돼요. 디귿이 보다 하천. 하천을 만약에 하라고 하게 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내천자를 썼기 때문에 그냥 천을 쓰는 거예요. 충돌되지 않기, 다른 지목들은 충돌이 돼서 두 문자를 쓰지 못하지만 하천은 충돌 때문에 두 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내천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로서 천을자를 쓰는 거죠. 차문자를 쓰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11번. 역시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지목을 이렇게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은이죠. 그러면 철도용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를 써놓고 보자. 이렇게 차장 천원을 딱 써놓고 보자 이겁니다. 철도용지는 철이니까 이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공장용지는 장이고 주유소용지는 주고 목장용지는 목이고 양어장은 앞에 거는 거의 똑같죠. 앞에 거는 똑같은데 두 개 빼고는 앞에 문제랑 똑같죠. 그쵸? 두 개 빼고는 앞에랑 똑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2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1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목 한번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데 1번의 경우에는 지목의 설정 방법이에요. 지목의 설정 방법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정주의는 뭘까요? 지목은 몇 개로 구성을 한다? 법에서 28개로 구성을 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절대 있을 수 없죠. 법에서 정한다라는 거고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라.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라. 등록 선의 원칙도 있고요. 등록 선의 원칙은 도로하고 철도가 중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철도예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중복이 되죠. 그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등록 선우에 따라서 설정한다. 아니면 용도 경중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법에는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지목을 설정하는 기본 원칙이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지목은 바꿀 수 없죠. 그죠? 영속성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지목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18개였다. 그러면서 19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1개로 바뀌었고 24개로 바뀌었고 오늘날에 몇 개다? 28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2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4개 하나 생각해 볼까요? 4개 추가된 거. 주차장향 이렇게 주차창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차창향 요 4개가 신설지목이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목을 현황에 따라서 여러 개로 분류를 합니다.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다?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예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용도지목이다 이겁니다. 4번은 요게 키워드죠. 위험물 저장 이동,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물의 부지는 잡종지가 되겠죠.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잡종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종교 집회장이다. 수도장이다. 그럼 당연히 무엇이 되냐면 지목은 종교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4번하고 5번이 이때 15회 때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생각보다 지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20회를 넘어가면서 지목의 어떠한 기출문제 패턴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그것에서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경계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무엇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틀린 것은. 자, 일단 지문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그런 지문인데 한번 해설 한번 볼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명시되어 있냐면은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다? 소관청. 두 번째 키워드는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다. 그럼 무엇을?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건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들어갈 자리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가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갈 자리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근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그 지적 공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작성할까요?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확정 측량이라든지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 비치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여기에 요 소재 집어넣고요. 경계점의 좌표, 여기에 경계점의 부호도 부호 좌표, 요것만 공통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에 한해서만 경계점의 좌표가 들어가는데 요 세 개가 공통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1번 소재, 지번, 좌표, 경계점 좌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도 잘 나오고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도 시험에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통적인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두 개 공통적인 사항들 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정답 확인해 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맞죠? 그죠? 지금 여기 2번을 봐야 되겠네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4번에 보시면 수면 나왔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최대 만수위가 딱 나와야 되겠죠. 해면 나오면 최대 만조위. 이제 5번에 제방 나왔어요. 그럼 뭐만 보면 돼? 바깥쪽 어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의 지상 경계, 이렇게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라든지 담장, 그다음에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3번 되게 중요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무엇하는 경우에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뭐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이제 2-1로 갈게요. 2-1로 가서 보면 좀 전에 여기서 2-1에 보면 이게 언제 나왔나? 22회 때 나왔죠. 22회 때 나왔는데 이 문제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했다. 그럼 여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좀 전에 앞에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했잖아. 틀렸다 이겁니다.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되게 중요하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이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4번에 보시면 어떠한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를 무엇할 때 분할하고자 할 때는 지상에 뭐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토지를 무엇하는 경우에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의 건축물에 걸려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맞나요? 아니죠. 정답은 5번이죠. 자, 5번 질문 딱 보면 보통 이거잖아요.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판공, 도 이렇게 되죠. 여기서 도가 바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요 2-1의 문제, 22회 때 나왔던 2번 문제를 변형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요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내용이잖아요. 3번 질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토지를 절토를 하게 되면 지상경계 기준이 상단부죠. 절토에서 상단부고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고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인데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더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권의 무엇에 따라서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고요. 자, 2-2번 문제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경계라고 하는 개념을 판례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계는 또한 이렇게 필지와 필지를 무엇하는 구분하는 선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경계는 무슨 경계예요? 무슨 경계의 개념? 도상경계의 개념이에요. 도상경계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5번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했다라는 거잖아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선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경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3번 지번 나왔네요.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무엇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무엇을 붙여라? 산자를 붙이고 2번 자,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요.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은 이렇게 연결하고 읽을 때 무엇으로 읽는다?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할까요? 지번은 누가 부여할까요?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할 이유가 없겠죠. 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분할의 경우에는, 자, 분할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필지 중에 1필지의 지번은 어떻게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무엇을 붙여라?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여기서 소관청이 부여하는데 국장이 부여한다고 나왔죠. 소관청이 지번부여적에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게 북서기본법의 개념이고요. 자, 지번 변경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 하는데 이때는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는다? 승인을 얻어야 되겠고요. 지번은 아래배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쓰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 뭐라 읽는다?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자, 분할 한번 볼게요. 자, 분할 1이라고 하는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면 이쪽이 바로 뭐가 돼요? 1필지가 되기 때문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죠. 얘가 1필지니까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나머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부여한다 그랬어요? 본번에 최종 부번,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에 본번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본번이라고 나오고 여기에 또 본번이라고 나올 수 있어. 그럼 일단은 최종 본번, 본번이면 대부분 맞는 지문인데 분할해서는 틀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최종 본번이 나왔는데 뒤에 부번이 나오면 역시 틀린 거죠. 이런 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1-1을 또다시 세 필지로 분할했을 때 이쪽이 1필지의 개념이니까 분할 전 지번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나머지이기 때문에 본번에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최종 부번이 2니까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부번을 붙이도록 되어 있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외에서 1의 3을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1필지의 개념이 돼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1의 3을 부여를 하고 그럼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니까 최종 부번이 4니까 5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1. 자,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몇 회 나왔어요? 2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하고 딱 정리했을 때 이게 똑같은 지문이죠? 똑같은 지문인데 지적소관청을 무엇으로 바꿔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서 나왔고요. 좀 전에 이거 있었나요?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그죠? 북서에서 남서쪽이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잖아요. 그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표시하고, 그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붙여라 이겁니다. 정답 1번이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요거 한번 제가 박스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4개 이렇게 요렇게 박스를 딱 쳤을 때 이렇게 쭉 박스 쳤을 때 3번의 문제에서 그죠? 3번의 문제에서 분할과 관련된 분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서 그대로 출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은 제가 아마 27회, 28회 이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더 이상의 나올 문제는 없다. 결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문제는 나올 게 없다. 기출문제 지문만 확실하게 보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3-2번 봅니다. 이번에는 1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17회 때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이니까 일단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뭐야? 북서에서 남동이니까 틀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뭐를 붙이는 거야?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고 읽을 때 을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병은 합병전 지번종 선순위로 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에요. 좀 전에 분할 설명해 드렸죠. 3번의 지문에 5번 지문이 분할이었잖아요. 그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무엇을 붙여라?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합병은 어디가 틀린 줄 알겠죠?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으면 합치면 얼마로? 가장 선순위인 1에 1로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도 틀렸고요. 자, 이렇게 3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앞에 거랑 거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그 시험 볼 때까지 준비를 잘 하시면 무난하게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3단 이렇게 문제들 물론 쉬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세요. 자, 4번 봅니다.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에 2000짜리는 없어요. 2000짜리는 지형도 자체도 2000짜리가 없어요. 지형도 자체도 2000짜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2000이 키워드예요. 2000이 키워드입니다. 그럼 2000을 뺀 나머지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2000을 뺀 나머지 정답이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라는 그 부분의 시행규칙에 보면은 지적도면의 축척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임야도의 축척은 3000, 60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임야도에 3000하고 6000이 있죠. 지적도에도 얼마가 있어요? 3000하고 6000이 있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공통적인 축척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종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2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인데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나요? 5 곱하기 6은 30이다 라고 기억하시죠? 5 곱하기 6은 얼마? 30. 그 다음에 2배로 가면 돼요. 500 다음에 1000, 2000 없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1500, 2000, 1500하고 2000하고 2500은 없어요. 이런 것들 딱 기억하시면 돼요.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2400. 3000 다음에 6000. 이렇게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5 곱하기 6은 얼마? 30. 이렇게 해서 지적도의 법정 축척 7개를 딱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관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5번은 역시 또 지목이 나왔어요. 이때 보니까 27회, 28회, 29회 이때는 지목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보건, 휴양, 여기서 휴양이 핵심이에요. 휴양이니까 체육용지가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 되겠죠. 1번은 틀렸고요. 1번은 틀렸고, 자, 2번 볼게요. 온수하고 약수하고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용출이 되거나 그 유지를 위한 부지가 광천지는 맞는데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 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번 나왔었고요.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답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연, 왕골, 미나리, 그죠? 연, 왕골, 미나리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에 요 사이에 뭐 당나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묘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관상수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죽순도 들어가고 그러면 얘네들은 지목이 뭘까요?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들이 요 사이에 당나무, 묘목, 관상수, 죽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 양어장은 반드시 어디에 써야 돼요? 해상이 아니라 양어장은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된다? 육상에 있어야 된다.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럼 옳은 것은에서 보면 3번은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4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소규모의 수로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죠. 소규모의 수로 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국어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잘 체크해서 보세요. 자, 지목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련 문제라기보다는 오른쪽에 우리가 기출 유사 문제 보시면 지목 관련 빈출 지문들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됐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지목은 무엇이다? 대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방조제, 방파제, 방수제, 방사제 그럼 무엇이다? 제방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왕골은 원래 좀 전에 왕골은 뭐였나? 답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자생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자 여기서 배수가 되지 않는다. 물이 고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고여 있으니까 배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무엇을 한다? 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물이 고여 있대요. 그리고 물을 저장한대요. 그럼 뭐가 될까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댐이라든지 소유지라든지 연못, 그 다음에 위에 연,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는다. 유지. 저수지도 유지가 되겠죠. 담수어도 유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의 키워드는 요겁니다.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 그러면 지목이 무엇이다? 국어. 그 다음 묘지공원의 지목은 무엇이다? 묘지. 묘지. 그 다음 물을 정수한다. 물을 정수한다. 시수장. 그죠? 수원지. 전부 다 뭐다? 얘는 수도용지. 수도용지. 이렇게 각각의 그 지목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위락 나왔죠? 위락 나왔으니까 유원지인데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네요. 그 어린이 놀이터는 무엇이다? 유원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경륜장이 나왔다. 경륜장이 나왔다. 승마장이 나왔다. 경륜장, 승마장은 뭐다? 채용용지가 되죠. 그런 것들. 그 다음 자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부지의 인근이라는 게 핵심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무엇이다? 주차장. 그 다음 10번의 육상만 딱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원지 양어장으로 가면 됩니다. 11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그 답에 들어가는 미나리란다. 그 답에 들어가는 왕골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12번 물건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저장한다고 하죠. 그럼 무엇이 된다? 창고 용지가 되겠고요. 13번 제조업을 하니까 뭐가 돼요? 공장 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공장 구역 안에 같은 구역의 의료시설도 무엇이 된다? 공장 용지가 되겠고요. 자, 여객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런 것들은 무엇이 된다? 잡종지. 여기에 플러스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잡종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문과 관련된 빈출 지문들이에요.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연 왕골이 무엇한다? 자생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지목은 무엇이다? 유지. 그 정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자, 2번 보시면 천일제염 방식이면 염전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 동력을 이용을 해서 바닷물을 끓여들어서 소금을 제조하는 거니까 이것은 공장 용지가 되겠죠. 염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름도로 가는 데죠.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휘발유라든지 LPG라든지 충전소 이런 것들이 바로 주유소 용지가 돼요. 원유 저장소라든지 저유소도 무엇이 된다? 주유소 용지가 되겠고요. 학교라든지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 안에 만약에 유적, 고적, 기념물이 있더라. 이것은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학교 용지가 되고 공원이 되고 종교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 자, 6번 444가 들어가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일단 한번 해설 한번 쭉 볼까요? 자, 제25조 지적측량에 의뢰해가지고요.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제가 썼습니다. 자,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려는 자는, 그죠? 지적측량 의뢰서를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지적측량 수행자를 분명히 시험에 이렇게 바꿀 거예요. 분명히 무엇으로 바꾼다? 지적소관청으로 분명히 바꿀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수행자 의뢰 받았죠? 뭐 작성해야 돼?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수행계획서에는 측량 기간이라든지 측량 일자라든지 수수료를 적은 것을 수행계획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측량기간 며칠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5일이죠.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 거 어떤 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죠. 자, 이때 이제 측량기간은 며칠로 하며 5일로 하며 검사기간은 4일로 하죠. 근데 만약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에 가산하고요. 자, 이러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누가 수행자가 여기에 이제 수행자를 또 뭐로 바꿔요? 지적소관청으로 바꾸겠죠. 시험에서 나올 때는 합의를 했다 그러면 전체 4분의 3을 무엇으로? 측량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을 무엇으로 한다? 검사기간으로 하자 이겁니다.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1호, 4하나 이렇게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지적측량에서 굉장히 이 지적측량 부분에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맞추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를 틀려서는 절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적해서 12개를 못 맞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측량기간을 며칠로 하고 5일로 하고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 설치한다. 그럼 옆에다 이렇게 1호 4나 이렇게 써놓으란 말이에요. 1호 4나. 자,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을? 4일을. 그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44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지적 측량 의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해서 몇 회 나왔어요? 25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자,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지문들이 그대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그럼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의뢰를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할 수 없는 거 2개 있죠. 어떤 거? 검사 측량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서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자. 그러면 3번의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무엇을?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자. 4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검사하는 경우는 측량 기간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번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했다. 그럼 4분의 3 나와야 되잖아요. 4분의 3, 4분의 1인데 5분의 3, 5분의 2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돼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6-2를 봅니다. 이 문제가 1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15회 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15회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민법하고 개론, 특히나 개론이 굉장히 시험에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800명이었으니까 뭐 1%도 합격을 못했던 그 시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키워드 볼게요.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는 먼저 경계보건 측량을 의뢰를 한 겁니다. 이때 검사 기간을 제외한 측량 기간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동지역이 옛날에는 동지역이라든지 읍면 지역에 대한 측량 기간이 좀 달라졌는데 이제 이건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서 기준점 몇 점을 설치한다? 16점을 설치를 해야만 경계보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경계보건 측량에서 측량기간, 경계보건에서 측량기간은 며칠이에요? 5일이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며칠일까요? 경계보건 측량에서의 검사기간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경계보건하고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를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요.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기준점 몇 점을 설치한다? 16점을 설치하면
이거 측량기간 검사기간 외에도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측량도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여기서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소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16, 16 제가 쉽게 계산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쵸? 무조건 16 나누기 얼마 나면 돼? 나누기 얼마? 여기서 나누기 4를 하시면 돼요. 4, 4 얼마? 4, 4, 16이죠? 여기다 무조건 얼마?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며칠이 되는 거? 5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측량기간 며칠이에요? 측량기간 5일이고 검사기간도 5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물어봤냐면 검사기간을 제외한 측량기간만을 물어봤으니까 요 측량기간 5일하고 여기에 측량기간 5일 이것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합이 며칠이에요? 5일 플러스 5일이니까 합이 며칠이다? 합이 11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측량기간, 검사기간 모두 포함한 날짜를 찾아라 그럼 며칠이에요? 15일이 되는 거죠. 15일이 돼요. 여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경계복원이 아니라 문제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게 분할로 바뀌죠. 분할을 의뢰했다. 그럼 여기에 4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기간은 그때는 며칠이 된다? 19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묻고자 하는 것은 며칠이다? 10일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어려워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7번. 7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7번에서는 무엇을 물어봤나요?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죠? 토지 소유자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토지 소유자의 정리 이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키워드 한번 쭉 볼게요. 법조문에 있는 것을 키워드로 보게 되면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에 의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등에 의하더라. 이거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등기필 정보로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등기필 정보로 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기필증이라고 그냥 규정을 하고 있어요.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33회 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소관청이 무엇한다?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게 키워드예요.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 3번에 보시면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1항에 따라서 즉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불부합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다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줄여서 무엇이라 그래요? 줄여서 불부합 통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라고 인정됐을 때는 등기부를 무엇할 수 있어요? 열람해가지고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일치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정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어떻게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5항은 뭐냐면 등기부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수수료는 무엇이다? 무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에 보시면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았대요. 그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정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회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소관청에 신청을 하겠죠. 그럼 소관청은 이렇게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무엇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왜? 신기등록의 경우에는 여기에 신기등록이 들어가면 신기등록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잖아요. 우리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기등록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지적소관청이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어떠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갖고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조사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수수료는 무엇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을 찾아라.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기등록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 지문을 찾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7-1번. 자, 19회 때 나왔던 문제죠. 1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만 딱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왜 틀렸어요?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신기등록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자, 신기등록을 제외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이렇게 돼요.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경우죠. 신기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어떠한 변경사항은 신기등록은 우리가 등기가 없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신기등록을 하고 난 이후부터의 어떠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하자 이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국유재산법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관리청이 정확한 지문상으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나와야 돼요. 이 지문을 여러분들 뭐로 바꿔요? 중앙관서의 장으로 바꿔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관리청이라고 표시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관청을 이를 무엇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번은 뭐냐면 1번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에 게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을 어떻게?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하는 거고요. 4번은 요거 봤을 때 수수료 무엇이다? 무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소유자가 변동이 됐죠.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를 변경하게 되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먼저 보고 갈게요. 3번 질문. 3번 질문 눈으로 빨리 익히세요. 이거 뭐냐면 1번에 의해서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등기부의 토지 표시와 공부상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7-2번에 보시면 등기부에 게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언제 나왔어요? 16회 때 나왔는데 또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일단은 정리할 수 없으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어디에다가 관할 등기관서에다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7-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보면은 16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지문에 등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출문제를 무시하고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과 기출문제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어떠한 이론을 잘 정리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학개론을 공부하는데 그때가 17회 정도 됐을 거예요. 17회 정도 됐는데 5개년 정도의 학개론 200문제 정도 되겠죠. 5개년 정도의 학개론 문제 자체를 문제와 정답만 푸는 게 아니라 그 큰 종이에다가 그 출력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이론을 옆에다가 깨같이 써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전국 수석할 뻔했어요. 학개론 다 맞았으니까, 한 개가 틀렸으니까. 그만큼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기출이 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교재들은 다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 기출문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8번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도면의 등록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떠한 도면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적도 제69조네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등 해가지고 이게 지적도면이에요. 지적도가 이렇게 쓰면 테두리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도각선이라고 하죠. 이거를 도각선이라고 하고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의 모서리에는 이 도각선의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도각선의 수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래쪽에 값이 얼마냐면은 24만 9천이죠.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이 24만 9천이에요. 24만 9천이고 여기가 24만 9,400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1만 4천이에요. 11만 4천이고 여기는 그럼 얼마냐면은 11만 4,500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해드리면 축의 개념을 설명해드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직각좌표가 있으면 이쪽을 우리는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Y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하고 측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X, Y의 개념이. 요 값이 얼마냐면은 요 값이 24만 얼마? 24만 9천이에요. 이 값이 얼마냐면은 24만 얼마? 24만 9,400이에요. 그럼 요 값이 그럼 빼면 얼마? 요 값이 400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좌표상에서 11만 4천이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얼마? 11만 4,500. 11만 4,5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이것에 이거 빼면 5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500이니까 여기는 400 곱하기 얼마? 400 곱하기 500을 함으로써 얼마가 나오냐면은 20만 미터에 다니니까 20만 제곱미터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도면에 이 도면의 면적은 얼마? 2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는 상단 중앙이라고 법에 표시가 되어 있죠. 상단 중앙에 색인도가 들어가요. 이 색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접 도면과의 어떠한 접속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색인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군, 면, 리 소재가 되겠고요.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제명이 되는 거고 축척 몇 분의 1이다 축척인데 요거 이 도면의 축척은 얼마가 되냐면 1200분의 1이에요. 1200분의 1의 축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의 전이라고 하는 14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목이고 지번이고 전은 지목이 되겠죠. 지번과 지목이 들어가겠고요. 도면에는 이렇게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을 때는 이러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법률상에는 등록사항에 맞아요. 그 다음에 색인도, 삼각점 및 지적기점의 위치도 도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적도라고 써 있죠. 지적도라고 써 있는데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1910년도 당시에 토지 조사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의 지적도상의 산의 의미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도면은 일반적인 도면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의 도면이에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반드시 지적도가 들어가야 돼요. 지적도. 여기에 지적도라고 써있죠. 근데 제면 끝에 뭐라고 써있나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제면 끝에 뭐라고 써있다? 좌표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있죠. 어디에? 오른쪽 아래쪽에.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왼쪽 아래쪽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 끝이다 이거예요. 오른쪽 아래 끝에 왼쪽 그럼 틀려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관청은요.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8번 볼게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에 지적소관청 나왔죠?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고요. 지적도 몇 종, 7종, 임야도 몇 종, 2종으로 나눠지고요. 지적도면에는 색인도 들어가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거 맞죠? 자, 여기에 4번에 뭐라고 보여요? 임야도라고 써있죠. 제면 끝에 뭐라고 쓴다? 좌표. 오른쪽 아래 끝에 뭐라고 쓴다?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쓰는데 왜 4번에 틀렸을까요? 임야도가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도라고 그랬죠. 임야도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8번 볼게요. 자, 좀 전에 정답하고 유사한 게 여기 보시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가 아래와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전에 정답이 뭐였나요? 임야도라고 했죠.
요게 2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그 예문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하는 지문들도 종종 중요한 지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옳은 것을 찾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73의 2면 이쪽이거든요. 73의 2면 여기예요. 요 필지인데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73의 2의 주라고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필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이 점의 좌표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이 점의 좌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한 면적, 여기에 대한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 이것에 대한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할 것이고요. 여기에 22.41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서 22.41은 요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8-1의 정답은 2번이에요. 왜 1번이 왜 틀렸어요? 73의 2의 이거의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고 3번은 4번 왜 틀렸냐면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면적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는 뭐다? 주유소 용지죠. 여기서 이 주는 무엇이다?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옳은 것은이니까 2번이에요. 체크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22.41의 개념은 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면 A점의 좌표는 10,10의 개념을 가져요. 10, 얼마? 10이고요.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14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B점의 좌표는 13, 얼마다? 14가 돼요. 그러면 A점의 좌표가 10, 10이고 B점의 좌표가 13, 14니까 두 점의 무엇을 알면 좌표를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우리 면적 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10이고 13이니까 여기가 3이죠? 여기가 14고 여기가 10이고 14니까 여기가 4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꼴 얼마? 5m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나오면 다 틀릴 겁니다. 이 개념을 몰랐을 때는.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8-2로 갑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건축물의 번호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고유번호 안 들어가죠? 여기서도 고유번호 안 들어가죠? 여기서도 고유번호 안 들어가죠? 일단 고유번호 어디에 등록되지 않는다? 그림에 등록되지 않는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번은 아니다라는 거죠. 3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 건축물의 번호를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번호가 들어가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의 위치가 등록사항에는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우리가 번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도로명이라든지 건물
건물 번호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단 건축물의 번호는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8-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접부심사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적부심사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자? 적부심사가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36, 7, 9 그죠? 30일, 60일, 7일, 90일, 3, 6, 7, 9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이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여기 성과가 나오죠.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에 무엇이 있을 때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었다. 그럼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X가 되겠죠. 그럼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회부하는 거죠. 회부할 때 조사할 게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설명해드렸었죠. 4가지가 있었어요.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의 경위 및 성과, 토지 이동 연역, 소유권의 변동 연역,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 기준점, 경계 구조물, 요게 현황, 실측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며칠을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로서 연장 가능하고요.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제 적부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 송부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거죠.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여기서 기간 내라고 하는 건 90일이죠.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소관청이 할 일은 무엇이다?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직권에 의해서. 자, 재심사는요. 불복했을 때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30일 이내 회부하고요. 60일 이내 의결하고 결과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부심사와 재심사까지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기존에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하고 국장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소관청에 송부를 하게 돼요. 그럼 소관청이 이제 이렇게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하는데 어떻게? 직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뭘까요?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옆에다 뭐를 써? 3, 6, 7, 9를 딱 씁니다. 어떻게? 3, 6, 7, 9를 딱 쓰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2번이 틀렸네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적부심사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의결은 어디서 할까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원회와 관련된 건 빼놨는데 여기서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7일 맞나요?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달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서를 통지한다. 결과 통지해 주는 거죠. 의결서 통지고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5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중앙지적위원회 및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전부 다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엇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죠. 2년인데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엇하고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 소집 며칠 전, 회의 소집 5일 전 이렇게 요게 일단 키워드가 돼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답부터 먼저 찾아보면 여기 지금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7일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이. 이거 아마 예전에 풀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데 보면 이 문제를 왜 여기서 한번 쭉 풀어보냐면은 앞에 문제가 우리가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게 정답이었잖아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해놨어요. 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의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겠고요. 얘는 읽어보시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죠. 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무엇이 된다? 의결한다. 27회 때 문제 풀어봤던 문제죠. 자, 9-2를 봅니다. 자, 9-2를 보게 되면 좀 전에 이 문제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적부심사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징계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중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옳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이냐? 1번, 2번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인데 1번 어디에 틀렸냐면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둡니다. 중앙은 국토부에 두는 거죠. 근데 여기 제외가 아니라 뭐가 돼?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장이 아니라 위원장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겠고요.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엇한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5명에서 10명. 그럼 5분의 10이면 얼마예요? 2죠? 임기는 2년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10명이고요. 여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회의 소집 며칠 전, 5일 전. 이렇게 딱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축적변경위원회 공부하듯이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지적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숫자적인 지문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10번. 처음 나왔던 문제죠.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처음 보신 분들은 당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는 한번 볼게요. 자, 분명히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등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지적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큰 어떠한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적서고는 지적사무실과 연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어떠한 강질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출입문은 어떻게?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좀 이따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바깥쪽은 철제고 안쪽은 곤충이라든지 쥐 등의 어떠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망을 합니다. 이게 시험에 아까 정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해야 돼요.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하고 방수 설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지적 공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수가 되지 않으면 종이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눅눅해질 수도 있잖아요.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서고는 지적 담당 공무원만으로 출입을 제한하고요. 연평균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와 65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습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전기시설을 둘 때는 단독 표주,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요.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부 공간은 넓고 천정은 높게 합니다. 이때 요 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담당 공무원만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서고에는 지적 공부하고 관계 서류하고 측량 장비만 무엇하도록 된다? 측량 장비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사무실과 연접해야 된다. 맞죠? 바닥과 벽은 어떻게 한다? 이중으로 하고 방수 설비가 있어요. 방음 그럼 틀려요. 3번 틀렸습니다. 철제와 철망이 바뀌었어요. 이 철제와 철망이 바뀌었어요. 바깥쪽이 철제고 안쪽이 철망이거든요. 자, 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습도 얼마? 65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숫자 자체만 물어보고 단답형의 문제로 숫자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습기 할 때 65%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습도 온도가 대략 몇 도야? 가을에 20도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독 퓨즈를 설치하고 불이 나면 꺼야죠. 소화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 자,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을 일단 대지권 비율 들어가면 안 되겠죠.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아니고요. 2번과 4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그렇죠? 미음만 해결하면 돼. 소유권의 지분은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전명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등록이 되냐면 대지권등록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자,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 볼게요. 공유전명부는 어떠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대장에서 이 부분이 빠져요. 토지대장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요?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소유자 들어가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이쪽 부분이 또 빠져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또 빠집니다. 그 대신에 뭐가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갈까요? 소유권의 지분이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공유지 연명부가 되는 겁니다. 뭐 장번호 비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3개를 추가를 해요. 3개를 추가하게 되면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 등록부가 됩니다. 몇 개를 추가하면 3개를 추가하게 되면 대지권 등록부가 돼.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 보시면 3개 추가되는 것이 건물의 명칭, 3개를 추가하는 것이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들어갑니다. 볼까요? 똑같죠, 여기까지는. 여기 공유전명부죠. 여기다가 추가 사항을 여기다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요거 소유권 지분 빼고 여기에 전유 부분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과 대지권의 비율을 뺀 나머지는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자, 1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해라 이겁니다. 여기 1번에 뭐가 보이시나요? 지목, 목은 어디에? 도장에. 그렇기 때문에 대지권등록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번에는 개별 공시지가. 이건 어디에?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동 사유 번호요. 이것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고요. 도면번호는 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거죠.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섞습니다. 등록상이 아닌 것을 하나 중간중간에 끼워서 답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23회 때 나왔던 문제. 대지권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눈에 뭔가 보이나요? 건물의 경계가 왜 들어가요? 우리는 필지의 경계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의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의 경계 자체도 대지권등록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12번. 자,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청산은 언제 할까요? 면적에 무엇이 있을 때?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 청산을 하게 돼요. 근데 면적에 증감이 있다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해서 서면을 제출한 경우는 청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필지의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관청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무엇해요?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누구한테 제출을 해요?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소관청하고 축척변경위원회를 서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이 되면 청산금 산정하면 돼요. 이 청산금 산정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청산금을 구할 것이냐? 증감 면적에다가 그 결정된 금액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청산금의 산출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 청산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 1호, 2, 6, 6, 하나하나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5일. 자, 절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무엇을 한다? 20일 이내에 납부, 지급, 납부, 수령 통지를 하는 거죠. 납부 몇 월? 6월. 지급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이 지급을 하게 돼요. 이의 신청할 수 있죠?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월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호, 2, 6, 6,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청산이 완료가 되면 차액이 발생을 하죠. 자, 이때 청산이 완료됐다. 완료의 개념은 납부와 지급이 끝난 거예요. 초과했을 때는 지자체가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부족했을 때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청산 나왔죠. 그럼 일단은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일단 청산금을 결정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청산금의 납부 고지와 수령 통지한다. 맞죠? 공고는 20일이고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렇게 되죠. 맞죠? 1년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돼. 내는 건 6월이잖아요. 2번 틀렸죠. 6월 이내에 지급하는 거고요. 소관청이 지급하고 4번은 설명 안 해드렸는데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받을 수 없을 때는 공탁. 이의신청 몇 월? 1월 이내 어디에? 지적소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는 건 6월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의신청 몇 월이에요? 이의신청 1월이죠.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는 거고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내야 한다. 몇 월 이내? 6월 이내.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회 나왔어요? 26회 때 나왔던 문제죠. 이 문제가 동일하게 좀 전에 29회 마지막 문제로서 얘가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왔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항상 축적 변경에서는 무엇을 기억하자? 2, 3, 152, 661. 이 숫자의 개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절차 되게 중요합니다. 절차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축적 변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때 또 한 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